복수의 날 모든 것이 드러났다. 오늘 나는 그들에게 모든 걸 폭로할 겁니다. 오늘 나는 남편의 진짜 얼굴을 온 가족 앞에서 벗겨낼 것이다. 3년간 모은 증거들이 내 손에 있고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그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보라. 30분 후엔 그 웃음이 절망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복수를 완성할 것이다. 증거 수집의 과정. 그 시작은 아주 사소했다. 남편 재호의 핸드폰에서 울린 새벽 2시의 카톡 알림음. 야근 중이라던 그의 말과는 달리 화면에 떠오른 건 수연이라는 이름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의심이었다. 하지만 그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다. 재호는 점점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샤워를 더 자주 하게 되었다. 향수 냄새도 달랐다. 내가 선물한 향수가 아닌 달콤하고 젊은 여자의 향기였다. 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립탐정?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다. 나에겐 더 확실한 방법이 있었다. 바로 내 자신이었다. 첫 번째 증거는 신용카드 내역서였다. 평소 가지 않던 호텔, 레스토랑, 심지어 여성 액세서리 매장까지. 금액을 보니 웃음이 나왔다. 우리 결혼 10주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그녀에게 쓰고 있었다. 두 번째는 그의 차량용 블랙박스였다. 재호는 내가 기계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튜브 하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메모리 카드를 몰래 복사해서 확인한 결과 그곳엔 보물 같은 영상들이 가득했다. 호텔 앞에서 키스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리고 더 노골적인 장면들까지. 세 번째는 그의 회사 동료를 통해서였다. 재호의 대학 동기이자 같은 회사에 다니는 민수 오빠에게 우연히 만난 척 물어봤다. 요즘 재호가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에요. 민수 오빠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결국 모든 걸 털어놨다. 재호는 작년부터 신입사원 김수연과 사귀고 있었고 회사에선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재호 자신이 제공했다. 어느 날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그의 핸드폰에서 수연에게서 온 메시지가 계속 울렸다. 나는 그의 패턴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생일을 숫자로 조합한 간단한 비밀번호. 핸드폰을 열자 눈앞에 펼쳐진 건 3년간의 불륜 증거였다. 문자 메시지, 사진, 심지어 동영상까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이 나를 두고 나눈 대화였다. 마누라가 의심하지 않아? 걔는 둔해서 절대 눈치 못 채. 그냥 집에서 애들이나 보고 있는 게 어울려. 빨리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자. 조금만 더 기다려. 재산 정리하고 나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혼하려던 게 아니었다.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서 재산까지 차지하려던 거였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실수를 했다. 나를 너무 우습게 본 것이다. 나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날짜별로, 카테고리별로, 그리고 충격도 순서대로. USB에 저장하고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심지어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도 사본을 맡겨뒀다. 완벽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모든 것을 공개할 날이 왔다. 재호의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 모인 가족 모임에서 말이다. 가족 앞에서의 폭로. 모두들 잠시만 주목해주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다, 떨리는 게 아니라 흥분되는 거였다.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것이다. 가족들이 모두 나를 쳐다봤다. 재호의 어머니는 왜 갑자기 그래? 라며 웃으셨고 우리 엄마는 무슨 중요한 얘기라도 있나? 라고 물으셨다. 재호는 아직도 태연하게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다 모시게 되었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한 태블릿을 꺼냈다. 재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다. 우리 재호가 지난 3년간 뭘 하고 다녔는지 여러분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반응하셨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재호가 뭘 잘못했다고. 잠깐만요, 어머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나는 첫 번째 사진을 보여줬다. 호텔 앞에서 젊은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재호의 모습이었다. 화질이 선명했다. 얼굴도 완벽하게 보였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정말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다. 이건 뭐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재호가 벌떡 일어났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어디서 나온 사진이야? 어디서 나온 사진이냐고요? 당신 차 블랙박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찍힌 거고요.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다. 그거는 뭐라고 변명할 건가요? 더 있어요. 나는 두 번째 사진을 보여줬다. 이번엔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모습이었다. 그 여자가 재호의 입에 케이크를 넣어주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으셨다. 이게 진짜야? 네, 진짜예요. 여기 날짜 확인해 보세요. 작년 우리 결혼 기념일 바로 다음 날이에요. 저한테는 피곤하다며 외식도 안 해주던 사람이 다른 여자랑은 이렇게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네요. 우리 아빠가 주먹을 꽉 쥐셨다. 재호야,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아버지, 이건 오해예요. 정말 오해라고요. 오해요?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나는 세 번째 증거를 보여줬다. 이번엔 문자 메시지 캡처였다. 재호가 그 여자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었다. 오늘 마누라가 의심스럽게 쳐다보더라. 조심해야겠어. 너무 보고 싶어. 빨리 만나자.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까? 마누라한테는 출장이라고 하고. 읽어주는 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시어머니가 재호를 쳐다보셨다. 재호야, 이게 정말 내가 한 짓이야? 재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다. 더 있어요. 진짜 충격적인 건 이제부터입니다. 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준비했다. 재호와 수연이 나를 두고 나눈 대화였다. 마누라 이혼시키기 힘들 것 같아. 괜찮아, 천천히 하자. 어차피 걔는 바보라 눈치도 못 챌 거야. 빨리 재산 정리하고 나랑 결혼하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가 재호의 뺨을 때리셨다. 찰싹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이게 자식아,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수정이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우리 엄마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다. 재호야, 너를 믿고 내 딸을 맡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재호가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쇼는 이제부터였다.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건 이제부터예요. 불륜 상대의 등장.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누가 올 시간이야? 시아버지가 물으셨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드라마틱한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모른다. 제가 초대한 손님이에요. 재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설마. 네, 맞아요. 김수연 씨를 초대했거든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서 현관으로 걸어갔다. 모든 가족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재호는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된 것 같았다. 문을 열자 예쁘게 차려입은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김수연, 재호의 불륜 상대였다. 그녀는 내가 보낸 메시지를 받고 온 것이었다. 재호 오빠가 가족들에게 당신을 소개하고 싶어 한다는 거짓 메시지를 말이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수연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선물까지 들고 있었다. 아마도 재호의 부모님께 드릴 선물인 것 같았다. 어서 와요, 수연 씨. 모두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다. 그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재호는 소파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였다. 수연은 재호를 보자 깜짝 놀랐다. 오빠?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 여기가. 그제야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온 가족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을 목격한 것이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이제 진짜 쇼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수연 씨 앉으세요. 소개해 드릴 게 있어요. 수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빈 의자에 앉았다. 재호와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였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김수연 씨예요. 재호와 지난 3년간 불륜을 저지른 그 여자입니다. 수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다. 잠깐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불륜이요. 재호는 유부남이고 저는 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남의 남편을 빼앗으려고 한 여자고요. 수연이 재호를 쳐다봤다. 오빠. 오빠가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이혼 준비 중이라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다. 뭐라고? 이혼 준비 중이라고. 재호야, 내가 이 애한테 뭐라고 한 거야? 재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태였다. 수연이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오빠가 곧 이혼한다고 해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설마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네, 거짓말이었어요. 재호는 저와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당신을 이용해서 저를 바보로 만들려고 했죠. 나는 태블릿에서 또 다른 증거를 보여줬다. 재호가 수연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마누라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재산 분할 때문에 이혼은 나중에 하자. 일단 아이들 양육권부터 확보해야 해. 너는 그냥 내 여자로만 있으면 돼. 결혼은 나중 일이야.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당신도 속은 거예요. 재호는 우리 둘 다 속인 거죠. 수연이 재호를 노려봤다. 오빠, 이게 뭐예요? 저한테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곧 결혼하자고 했잖아요. 재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수연아, 내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요? 저를 3년간 속인 것도 설명할 거예요? 아내분을 바보로 만든 것도 설명할 거예요? 수연이 일어나면서 재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선물 상자를 재호의 머리에 던졌다. 거짓말쟁이, 바람둥이. 상황이 완전히 통제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혼란을 예상하고 있었다. 오히려 즐기고 있었다. 우리 아빠가 재호에게 다가가셨다. 이 자식아, 내가 어떻게 두 여자를 이렇게 속일 수 있어? 시아버지도 화가 나셨다. 재호야, 너 정신이 나갔구나.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수연은 계속 울면서 소리쳤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진짜로 이혼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 모든 혼란을 지켜보면서 속으로 웃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이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을 보여줄 시간이었다. 충격적인 반응. 갑자기 수연이 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해요. 모든 사람들이 수연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나도 약간 당황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를 여기로 부를 수 있었죠?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나는 미리 준비한 답을 했다. 재호 핸드폰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재호 오빠는 제 연락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뒀거든요. 혹시 몰라서요. 그런데 어떻게? 수연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녀가 생각보다 영리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건 제가 받은 메시지예요. 재호 오빠가 가족들에게 당신을 소개하고 싶어 한다고 하셨는데 재호 오빠는 절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들 앞에서 저를 숨기려고만 했거든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다. 더 이상한 건 지금 이 상황이에요. 보통 아내라면 남편의 불륜 상대를 이렇게 당당하게 집으로 초대하겠어요? 아무리 복수라고 해도 이건 너무 계획적이고 치밀해요. 수연이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혹시 부인께서 이 모든 걸 일부러 꾸민 건 아니에요? 재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뭔가 다른 빛이 보였다. 그러고 보니, 수정아, 너 언제부터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뭐가 언제부터요? 내 불륜 말이야. 증거들을 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수집했던데 이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잖아. 재호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다.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건 평소에 너라면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나를 망신주지는 않을 텐데. 너는 원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잖아.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맞아, 수정이는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니야.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수연이 갑자기 손뼉을 쳤다. 아, 혹시 부인께서도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나는 당황해서 대답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재호만 사랑했어요. 정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분하세요? 보통 남편의 불륜을 발견한 아내라면 더 감정적일 텐데 부인은 너무 냉정하고 계획적이에요. 재호가 벌떡 일어났다. 수정아, 설마 너도. 뭘 설마요? 너도 바람 피운 거야? 순간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었다. 나는 부인했지만 재호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갑자기 내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다. 야, 뭐 하는 거야? 내 핸드폰 좀 보자. 우리는 핸드폰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고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민준, 오늘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나는 아이들이랑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봤다. 재호가 나를 쳐다봤다. 민준이가 누구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완전히 들통이 난 것이다. 시어머니가 물으셨다. 수정아, 민준이가 누구야? 그리고 왜 하트 표시가 되어 있어? 수연이 비웃었다. 역시 그렇군요. 부인도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네요. 재호가 소리쳤다. 이게 뭐야? 너도 나처럼 바람 피우고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만 이런 짓을 한 거야? 그게 아니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게 드러난 것이다. 내가 치밀하게 계획한 복수극이 완전히 뒤틀어진 채로 말이다. 우리 아빠가 실망한 표정으로 나를 보셨다. 수정아, 너마저 이런 짓을 했다고. 이제 모든 가족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하지만 이번엔 동정이나 지지가 아닌 실망과 분노의 시선이었다. 눈물과 분노.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모든 게 들통이 난 상황에서 계속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네, 맞아요. 저도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니가 주저앉으셨다. 시아버지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셨다. 도대체 이게 뭐야? 너희 둘 다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다. 수정아, 너는 왜 이런 짓을? 엄마, 들어보세요. 저한테도 사정이 있어요. 재호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사정? 무슨 사정으로 남의 남편을 속여? 너 정말 뻔뻔하다. 남의 남편이요? 당신이 먼저 바람 피웠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도 바람 피워도 된다는 거야? 우리는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3년간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당신이 수연이랑 놀아날 때 저는 혼자서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하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외로웠다고 바람 피워도 되는 거야? 그럼 나도 외로웠다고. 외로웠으면 저한테 말하지 왜 다른 여자를 찾아가요? 너도 마찬가지잖아. 수연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재호 오빠를 사랑했는데. 재호가 수연을 쳐다봤다. 수연아, 미안해. 내가 너를 이용한 것 같아. 이용했다고요? 3년간 저를 이용한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녀도 완전히 화가 난 상태였다. 저는 진짜로 오빠와 결혼할 줄 알았어요. 제 청춘을 다 바쳤다고요. 시어머니가 수연을 노려보셨다. 청춘을 바쳤다고? 남의 남편 빼앗으려고 한 게 청춘을 바친 거야? 저는 몰랐다고요. 정말 이혼하는 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유부남이라는 건 알고 있었잖아. 온 거실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우리 아빠가 큰 소리로 외치셨다. 다들 조용해.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다. 아빠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이 어려 있었다. 수정아, 민준이가 누구야? 솔직히 말해봐. 나는 깊은 숨을 쉬었다.
이제 모든 걸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다. 아이들 학원 선생님이에요. 학원 선생님? 네. 지난해부터 알게 되었어요. 재호가 늦게 들어오고 관심도 안 가져주고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진짜 눈물이었다. 처음엔 그냥 상담받는 정도였어요. 아이들 교육 문제로. 그런데 민준 씨가 저를 이해해주고 제 말을 들어주고 재호가 해주지 않는 모든 걸 해줬어요. 재호가 비웃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연이가 당신을 이해해줘서 바람 피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말싸움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잔인했다. 서로의 아픈 부분을 정확히 찔러대기 시작한 것이다. 너는 원래 이런 여자였구나.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저보다 당신이 더한 것 같은데요. 3년간 저를 속이면서 다른 여자와 놀아났잖아요. 그건 너도 마찬가지야. 언제부터 바람 피웠어? 작년부터요. 당신이 수연이랑 제주도 갔을 때부터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내가 그것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란 것이다. 재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너, 그것까지 알고 있었어? 네,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수연이랑 제주도 간 것도 호텔에서 뭘 했는지도 다 알아요. 나는 태블릿에서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다. 제주도 해변에서 수연과 함께 찍은 재호의 사진이었다. 수연이 그 사진을 보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이 사진은 어떻게 SNS에 올렸더라고요. 물론 저는 차단되어서 못 봤지만 공통 친구가 있어서 알게 됐어요. 재호가 수연을 노려봤다. 너 이 사진 SNS에 올렸어? 그게 미쳤구나. 들킬 수도 있는데 왜 올려? 오빠가 좋아서 올린 건데요. 그리고 어차피 아내분은 모를 줄 알았어요. 이제 재호와 수연까지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모든 관계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 엄마가 소리치셨다. 다들 그만해. 아이들이 들어올 텐데. 그 말에 모든 사람이 정신을 차렸다. 맞다, 아이들이 있었다. 우리의 두 아이 지훈이와 소영이가 곧 집에 올 시간이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너희 둘 다 바람 피우고.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이 지쳐 있었다. 변명의 여지 없는 증거.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이 지쳐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재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수정아, 그럼 너는 언제부터 내 불륜을 알고 있었던 거야?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네,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수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럼 왜 그동안 모른 척 했어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요. 그리고 복수를 계획하기 위해서요. 재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복수? 3년간 복수를 계획했다고. 네, 맞아요. 당신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는 태블릿에서 마지막 폴더를 열었다. 최종 증거라고 이름을 붙인 폴더였다. 여러분, 이제 진짜 충격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나온 건 재호의 신용카드 내역서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내역서가 아니었다. 이건 지난 3년간 재호가 수연이에게 쓴 모든 돈의 내역이에요. 총 금액이 2억 3천만 원입니다.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셨다. 2억이 넘는다고? 네, 호텔비, 식당비, 선물비, 여행비. 심지어 수연이 아파트 전세자금까지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줬어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더 가관인 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나는 다음 증거를 보여줬다. 우리 집 통장 내역이었다. 우리 아이들 교육비 통장에서 돈을 빼서 쓴 거예요. 지훈이와 소영이가 학원 못 다닐 뻔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제 적금까지 해지했고요. 우리 엄마가 손으로 입을 막으셨다. 그럼 아이들은? 제가 따로 일해서 벌어서 교육비를 댔어요. 재호는 자기가 아이들 교육비 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제가 다 된 거예요. 재호가 변명하려고 했다. 나도 몰랐어. 그렇게 많이 쓴 줄은. 몰랐다고요? 이것도 보세요. 나는 재호가 수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다. 돈 걱정은 하지 마. 마누라가 모르게 뺏어 쓰고 있어. 어차피 걔는 가계부도 안 써서 몰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가 재호를 노려보셨다. 이 자식이. 정말. 하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충격적인 건 이제부터였다. 그리고 이건 정말 가관이에요. 나는 마지막 폴더를 열었다. 거기에는 재호와 수연이 찍은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이 있었다. 이 모든 사진과 동영상들. 재호가 직접 저한테 보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너한테 이런 걸 보냈어?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 기능이요. 당신 핸드폰과 우리 집 태블릿이 같은 계정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당신이 찍은 모든 사진이 자동으로 제 태블릿에도 저장됐어요. 재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기술의 어두운 그가 저지른 실수였다. 그러니까 당신이 수연이랑 찍은 모든 사진, 동영상을 제가 실시간으로 다 봤다는 뜻이에요. 수연이 소리쳤다. 그럼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왜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다고 해서 당신들이 관계를 끊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숨기면서 계속했을 거잖아요. 나는 태블릿 화면을 돌려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다. 거기에는 수백 개의 사진과 동영상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 모든 걸 법정에서 증거로 쓸 겁니다. 이혼 소송에서 말이에요. 재호가 벌떡 일어났다. 이혼? 갑자기 무슨 이혼? 갑자기요? 3년 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변호사도 이미 선임했고 재산분할 신청서도 준비되어 있어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혼 사유 배우자의 불정행위. 증거자료 사진 347장, 동영상 23개, 문자 메시지 1247건, 통화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목격자 진술서. 시아버지가 물으셨다. 목격자 진술서? 네, 재호 회사 동료들, 호텔 직원들, 심지어 수연이 친구들까지. 모두 진술서를 써줬어요. 수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제 친구들이요? 네, 당신이 재호 자랑하느라 친구들한테 다 얘기했잖아요. 나 유부남이랑 사귀는데 곧 이혼시켜서 결혼할 거야 라고 말이에요. 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자신의 입이 화를 부른 것이다. 그 친구들이 모두 진술서를 써줬어요. 당신이 언제부터 재호와 사귀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재호가 주저앉았다. 이건 완전히 끝장이구나. 네, 끝장이에요. 그리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륜을 저지른 쪽이 더 적게 받거든요.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아, 그리고 수연 씨. 당신도 민사소송 걸 거예요.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연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다. 민사소송이요? 저한테요? 네, 법적으로 가능해요.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의 불륜도 소송 대상이거든요.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거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다. 누구도 감히 말을 할 수 없었다. 가족의 분열. 긴 침묵 후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것 같구나. 시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우리 손자들은 지훈이랑 소영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말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아이들 얘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 거예요. 재호가 소리쳤다. 양육권? 너도 바람 피웠으면서 무슨 양육권을 가져가? 저는 증거가 없어요. 당신처럼 사진도 동영상도 문자 메시지 증거도 없고요. 법정에서는 증거가 전부예요. 재호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다. 이 여자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구나. 우리 아빠가 나를 실망스럽게 바라보셨다. 수정아, 너도 바람을 피웠으면 재호와 똑같은 거야. 어떻게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어? 아빠, 법은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증거로 판단해요. 재호는 증거가 명확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민준이는 뭐야? 그 사람과의 관계는?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이 부분이 가장 약한 골이었다. 민준 씨는 이미 해외로 이민 갔어요. 모든 사람이 놀랐다. 수연이 먼저 반응했다. 이민요? 언제요? 지난달에요. 캐나다로 갔어요. 재호가 비웃었다. 참 편리하네. 증거인멸하기 좋겠다. 증거인멸이 아니에요. 원래 계획되어 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했다. 민준이 이민을 간 것은 정말 다행이었다. 이제 그와의 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거의 없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다. 그럼 이제 정말로 이혼하는 거구나. 네, 그럴 계획이에요. 그럼 우리는 손자들을 언제 볼 수 있는 거야? 이 질문에 나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사실 이 부분까지는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겠어요. 시아버지가 화를 내셨다. 나중에 생각해 본다고? 지훈이랑 소영이는 우리 손자들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양육권이 저한테 있으면 양육권이 있다고 해서 조부모와의 면접 교섭권까지 차단할 수는 없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우리 아빠도 끼어들었다. 맞아, 수정아. 아무리 재호가 잘못했다고 해도 아이들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야. 갑자기 모든 어른들이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계획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할 텐데. 우리 엄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러게요. 지훈이는 이제 중학생인데 이런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시어머니도 덧붙이셨다. 나는 점점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다. 복수에만 집중하다가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 왔어요. 지훈이의 목소리였다. 모든 사람이 긴장했다.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리고 여기 누구예요? 지훈이가 거실로 들어오면서 수연을 보고 물었다. 아, 지훈아, 이리 와서 인사드려. 나는 당황해서 대충 둘러댔다. 아빠 회사 사람이야. 하지만 지훈이는 예민한 아이였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금방 눈치챘다. 왜 모두들 표정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중학생인 아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할아버지, 할머니도 왜 울고 계세요? 지훈이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시어머니는 지훈이를 꼭 안으셨다. 지훈아, 할머니가. 시어머니는 끝까지 말씀하지 못하셨다. 어떻게 손자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때 소영이도 들어왔다. 언니들, 오빠. 왜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잔치라도 해요? 10살인 소영이는 아직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오히려 신이 난 듯 했다. 이 언니는 누구예요? 처음 봐요. 소영이가 수연을 보고 물었다. 수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다. 나는 급하게 결정을 내렸다. 지훈아, 소영아. 너희들 방으로 가 있어. 어른들이 중요한 얘기 중이야. 무슨 얘기인데요? 저도 듣고 싶어요. 소영이가 부챘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방으로 가. 지훈이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소영이의 손을 잡았다. 소영아, 우리 방으로 가자. 숙제 도와줄게. 두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저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말할 거야? 천천히. 상황을 봐서라니. 이미 상황은 끝난 거야. 재호가 소리쳤다. 목소리 낮춰요. 아이들 다 들어요. 우리는 서로 다투면서도 아이들을 의식해서 목소리를 낮춰야 했다. 그게 더욱 답답했다. 수연이 조용히 일어났다. 저는 이제 가볼게요. 어디 가요? 재호가 물었다. 집에 가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요. 수연은 정말로 지친 것 같았다. 이 모든 상황에 지쳐버린 것 같았다. 수연아, 잠깐. 재호가 수연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오빠도 이제 끝인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수연은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더욱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다. 이제 가족들만 남았다. 하지만 이미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복수의 완성. 수연이 나간 후 거실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모든 신뢰가 무너진 상태였다. 나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혼 신청서였다.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봤다. 재호의 얼굴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다. 내일 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제출할 거예요. 모든 증거와 함께요.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애원하셨다. 수정아, 정말 방법이 없을까? 재호가 잘못한 건 맞지만. 아니에요, 아버지.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나는 재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3년 동안 당신이 저에게 한 짓들을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배신, 무시. 수정아, 나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재호가 무릎을 꿇으면서 빌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나요? 3년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든 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해결되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정말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나는 차갑게 웃었다. 용서요? 이미 용서할 생각 따윈 없어요. 그 순간 재호의 표정이 변했다. 절망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그럼 너는 뭐야? 너도 바람 피웠으면서 왜 나만 이렇게 몰아붙여? 제가 민준 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이 중요한 거지. 법정에서는 사실이 아니라 증거가 중요해요. 그리고 당신은 증거를 너무 많이 남겼어요. 나는 태블릿을 다시 켰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파일을 열었다. 이것만 봐도 충분할 거예요. 화면에 나타난 건 재호가 수연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였다. 스피커로 틀자 재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수연아, 나 정말 수정이랑 이혼하고 싶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너하고만 살고 싶다고. 빨리 이혼하고 우리 결혼하자. 시어머니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재호 자신의 목소리로 들으니 더욱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다음 음성 메시지를 틀었다. 그리고 수연아, 수정이는 정말 둔해. 내가 뭘 해도 눈치를 못 채. 이렇게 바보 같은 여자와 10년을 살았다니. 정말 시간 낭비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아빠가 재호에게 다가가셨다. 그리고는 주먹으로 재호의 뺨을 때리셨다. 이 자식아, 내 딸을 바보라고 했다고. 재호가 뺨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아버지, 그건 뭐가 그건이야. 내가 내 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 엄마도 분노하셨다. 재호야, 수정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알아? 직장도 그만두고 꿈도 포기하고 오직 너와 아이들만을 위해 살았는데. 나는 그 순간 정말로 복수가 완성되었다고 느꼈다. 재호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분노가 조금씩 사그라들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나는 이혼 신청서에 서명을 했다. 그리고 재호에게 건넸다. 여기 서명하세요. 재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네, 끝이에요. 재호가 서명을 마치자 나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내일 아침에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그리고 재호 씨는 이 집에서 나가세요. 나가라고? 이 집은 내 명의인데? 잠시만요. 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 집은 이미 제 명의로 바뀌었어요. 재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언제? 3개월 전에요. 당신이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수연이랑 부산 여행 갔을 때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내 동의 없이는. 당신 인감도장으로 했어요. 당신 서재에 있는 거 말이에요. 재호의 입이 떡 벌어졌다. 인감도장을. 너가. 네, 가져다 썼어요. 그리고 집문서뿐만 아니라 적금, 펀드, 심지어 당신 자동차까지 모두 제 명의로 옮겼어요. 이 말을 듣자 시아버지가 화를 내셨다. 수정아, 그건 사기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사기가 아니에요.
부부간에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재호가 제 돈을 허락 없이 써온 것도 똑같은 일이고요. 재호가 완전히 절망에 빠진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너는 정말 뭐요?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3년 동안 이 모든 걸 계획했다고. 네, 맞아요. 당신이 저를 바보로 본 그 3년 동안 저는 복수를 계획했어요. 나는 마침내 승리의 쾌감을 느꼈다.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다. 후련함과 허무함. 재호가 집을 나간 후 거실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아이들은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양쪽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3년간 계획한 복수가 드디어 완성됐다. 재호는 완전히 무너졌고 수연과의 관계도 끝났다. 집도 재산도 아이들도 모두 내가 가져왔다. 승리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허무할까?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수정아, 그럼 이제 정말로. 네, 이제 정말로 끝이에요. 지훈이랑 소영이는 잘 키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정말로 혼자서 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우리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수정아, 민준이라는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이야? 나는 잠시 망설였다. 민준이에 대해서는 아직 모든 걸 말하지 않았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민을 갔다고? 네. 원래 계획이었어요. 사실 민준이의 이민은 우연이 아니었다. 내가 부탁한 것이었다. 이 복수국에서 그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럼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야? 혼자서 아이들과 함께 살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다. 정말로 혼자서 살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복수에만 집중해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다. 바로 그때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요?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다. 아빠는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갔어. 그런데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우울해 보여요? 지훈이는 정말 영리한 아이였다. 분위기를 금방 눈치챘다. 지훈아, 나중에 엄마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 엄마, 혹시 우리 부모님 이혼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모든 어른들이 놀랐다. 지훈이가 이미 눈치챈 것이다.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지훈아, 맞죠? 엄마 아빠가 바람피웠죠?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 중학생인 아이가 이런 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았다. 지훈아, 어른들 일은 복잡해. 복잡한 게 아니라 아빠가 다른 여자랑 바람피운 거죠? 아까 그 여자가 그 사람이고요.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네, 맞아.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우리는 이제 아빠 없이 살아야 해요? 지훈아, 소영이는 아직 어린데.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가 한 일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정말로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 시어머니가 지훈이를 안으셨다. 지훈아,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가 도와줄게. 하지만 할머니도 이제 우리랑 떨어져서 살 거잖아요. 지훈이의 말에 시어머니가 다시 눈물을 흘리셨다. 맞다, 이혼하면 시댁과의 관계도 끝나는 것이다. 우리 엄마가 나를 쳐다보셨다. 수정아,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엄마,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아빠와 사는 것보다는 진실한 엄마와 사는 게 나을 거예요.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지훈이의 눈물을 보니 확신이 서지 않았다. 바로 그때 소영이도 나왔다. 오빠,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소영이가 지훈이를 보고 놀랐다. 소영아,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오빠가 우는데 아무것도 아닐 리 없어. 소영이는 고집이 센 아이였다. 끝까지 파고들 것 같았다. 엄마, 정말 무슨 일이야?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울고 있어? 나는 결국 소영이에게도 말해야 했다. 소영아,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기로 했어. 이혼? 그게 뭐야?
아빠랑 엄마가 더 이상 함께 살지 않는 거야. 소영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왜? 왜 함께 안 살아? 아빠가 나쁜 일을 해서. 무슨 나쁜 일? 어떻게 10살 아이에게 불륜을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아빠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됐어. 소영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싫어. 아빠 없으면 싫어. 나는 소영이를 안았다. 그 순간 내 마음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정말로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엄마도 아빠 없으면 어떻게 해? 엄마는 괜찮아. 소영이랑 지훈이 오빠가 있으면 돼. 하지만 아빠도 필요해. 아빠 없는 가족은 이상해. 소영이의 말에 모든 어른들이 말을 잃었다. 아이의 순수한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이상한 일이었다. 지훈이가 나에게 다가왔다. 엄마, 정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지훈아, 아빠가 잘못한 건 맞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가 한 일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했다. 복수는 완성됐지만 정작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재호는 집을 나갔고 수연과의 관계도 끝났다. 모든 서류는 준비되었고 내일이면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었다. 나는 아이들을 꼭 안았다. 엄마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복수는 완성됐지만 그 대가는 생각보다 컸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일주일이 지났다. 재호는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었고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내 예상대로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 양육권도 거의 확실해 보였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훈이는 학교에서 돌아와도 말수가 줄었고 소영이는 밤마다 아빠를 찾으며 울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건지 의문이 들었다. 더 큰 문제는 나 자신이었다. 복수를 완성한 후에 남은 건 허무함 뿐이었다. 3년간 내 삶의 목표였던 복수가 끝나자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민준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복수 잘 마무리됐어? 이제 캐나다로 올래? 처음에는 정말로 떠날 생각이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살. 하지만 아이들을 보니 그럴 수 없었다. 미안해, 민준아. 나는 여기 남을게. 왜? 계획이 바뀐 거야?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은 걸 파괴한 것 같아. 민준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3년간 준비한 계획이었잖아. 재호에게 복수하고 나랑 새로 시작하기로 했잖아. 알아. 하지만 복수를 하고 나니까 후회가 돼. 후회? 왜? 나는 한참을 생각한 후 대답했다.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 그리고 나도 생각보다 힘들어. 그래도 이미 시작한 일이잖아. 미안해, 민준아. 나는 여기 남아서 아이들을 키울게. 민준이와의 통화를 끊은 후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말로 이게 최선이었을까? 복수를 위해 가족을 파괴한 게 옳은 일이었을까? 그 순간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혹시 재호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의외로 시어머니였다. 어머니. 왜? 지훈이랑 소영이 보러 왔어.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들어오세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셨다. 수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재호 일 말이야.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보시기에도 재호가 너무 잘못했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재호가 잘못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럼. 하지만 수정아, 너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 나는 기분이 상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3년간 알고 있으면서 왜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왜 너도 바람을 피웠어? 어머니, 저는. 아니야, 들어봐. 나는 재호의 엄마지만 너의 편을 들고 싶어. 하지만 너도 완전히 옳지는 않았어.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맞는 말이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훈이랑 소영이야. 네.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 특히 지훈이는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어려워하고. 나는 고개를 떨궜다.
정말로 아이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야지.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수정아, 어머니는 여전히 너를 며느리로 생각해. 비록 재호와 이혼하더라도 지훈이랑 소영이의 할머니니까.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내가 모든 걸 파괴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다. 고마워요, 어머니.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줘. 네? 아이들한테는 아빠 욕을 하지 마. 아무리 재호가 잘못했어도 아이들한테는 여전히 아빠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옳은 일이었다.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면 네? 재호하고 다시 한번 대화해봐. 완전히 끝내기 전에. 나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아직도 분노가 남아 있었다. 생각해 볼게요. 시어머니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신 후 나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다. 복수는 완성됐다. 재호는 모든 걸 잃었고 나는 모든 걸 가져왔다. 하지만 정말로 이게 내가 원했던 결말일까? 밤이 되자 아이들이 나에게 왔다. 엄마, 우리 정말 아빠 없이 살아야 해? 소영이의 질문에 나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었다. 엄마가 좀 더 생각해 볼게.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 아빠잖아. 지훈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복수를 완성했지만 정작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 가기 전에 재호에게 전화를 했다. 나야. 수정아. 만나자. 마지막으로 대화하자. 정말?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나는 새로운 선택을 했다. 복수가 아닌 치유를 위한 선택을.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했다. 복수의 날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의 날이 오기를 바라며 나는 재호를 만나러 갔다.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다. 어쩌면 정말로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